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8시가 되었으므로 오늘 BDA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BDA 멘토링 특강, 오늘 2일차 수업이고요. 오늘은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에 앞서 저희 멘토당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토당 먼저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어, 데이터 분석에 저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정의에 대한 구글링, 그리고 저희가 전처리나 아니면 후처리 등 하면서 코딩할 때 구글링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EDA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부 모델에 해당되는 건데 뭐 분석 모델링도 어떤 거 쓰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구글링을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거는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매트릭 설명도 잠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거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참 예쁘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제 이름을 듣고 좀 다른 성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남자고, 네, 저는 다른 이제 멘토단들과 다르게 비전공자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네. 잠깐 카메라가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여갖고 인터넷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 저는 다른, 팀원들과 그리고 부팀장들과 다르게 비전공자에서 시작하였고, 지금 현재는, 음, 어, 데이터 분석 공부한 지는 한 1년 정도 다 돼갑니다.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은 멘토당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멘토당이 제공한 서비스 중 하나가 이제 팔기 Q&A 게시판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파이썬 문법 기본판, 그리고 모델링 분석, 모델링판.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고급반이라고 불렸는데 이번에는 좀 개설된 멘토링반 추가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이제 공모전 참가하시게 되면은 외부 공모전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분석하시다가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서식에 맞게 잘 작성하셔서, 저희들한테 Q&A 주시면은, 어, 외부 공모전 멘토링까지 맡고 있습니다. 네, 맡고 있는 거는 이제, 다른 팀들, 부팀장님이랑, 현성님도 같이 도와주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제 팀원들과 다르게 비전공자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데이터 분석 시작하게 하는 방법이 좀 다른 분들과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이용해 주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문제 정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이제 화면은 이제 빅콘테스트라고 데이터 분석의 과학기술 그죠? 네, 거기서 주관한 데이터 분석 과제입니다. 정연 데이터 분야고, 클래식 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술의 전당 콘서트를 이름 길죠? 효과적 가격 모델 수립. 네. 저는 해당 대회를 참여했었습니다. 네. 이게 제 첫 공모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배웠을 때는 이제 데이터 분석 배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네, 저는 바로 도전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바텀업 방식보다는 탑다운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부러 빠르게 배운 상태에서 잘 모르더라도 시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비전공자가 전공자 따라하기 위해서 이제 똑같이 바텀업 방식을 택하게 된다면 시간이 정말 많이 오래 걸립니다. 일전에 저희가 설문조사 받아봤을 때 4학년 비율과 3학년 비율을 한번 봤었는데요. 70%, 80%가 넘어가신 걸 좀 확인했고요. 이 중에 비전공자분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제 얘기 좀 참고하셔서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 문제 정의를 왜 해야 하느냐?
다른 이제 우수작 같은 걸 보게 된다면은 다들 분석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없으면은 그 데이터 어, 이거를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정의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문제 정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 창에 공연전 좌석 등급 측정 가이드라인을 검색해봤는데요. 몇 번 넘기시다 보면 여기 네이트 뉴스에 어, 여러 가지 자료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대 안 보이는 대로 VIP 너무 많은 한국 뮤지컬. 사실은 이거랑 좀 관계가 없죠. 하지만 뭐 구글링이라는 게 뭐 제목이 눈에 띄는 거 찾기보다는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좀 노가다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고 바로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욕심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기다 보면은 공연 기획사들이 좌석 등급 구분에 가장 큰 요인을 꼽는 것으로 시야 확보가 나옵니다. 좌석 등급이 달라지게 되면은 가격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 가격의 요인을 결정하는데 좌석 등급이 있고 그거를 또 결정하는 게 시야 확보다라는 이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실제 우수작 분석 배경입니다. 이것은 빅 콘테스트 유튜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어,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빅 콘테스트 들어가 보시고 어드밴스드 리그 검색해 보시면은 실제 대회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분석 배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시야 확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뭐 데일리한 뭐 다른 이제 뉴스 사이트가 되겠죠.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뭐 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유사하게 따라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게 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이거는. 네. 그거를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따라가기에는 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부 학과도 다 다르시고 자기 전문 분야도 다 다르신데 나한테 맞는 데이터 분석 과제를 찾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열려 있는 거 많이 찾게 된다면 뭐 반도체 아니면 물류 분석 혹은 이런 이제 예술 공연 데이터 이런 데이터 많이 접하게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도메인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전공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러시아 전공입니다. 네, 러시아랑 맞는 도메인이 거의 데이터 분석에는 없다시피 합니다. 뭐 굳이 있다고 한다면은 딥러닝 정도에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 진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크게 연관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는 도메인을 찾기가 어렵고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검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찾다 찾고 보니 다른 분들도 저랑 이제 비슷한 결과에 도달하는 걸 좀 확인했고요. 제 방법이 뭐 맞는 방법인지 뭐 예,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찾아가는 방법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대회 우수작 배경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이 있겠습니다. 문제 정의를 했으면 데이터 수집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데이터 수집에 뭐 공공 데이터 또 사이트 들어가서 뭐볼 수도 있고 직접 수집도 뭐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공모전 데이터 제공 기준으로 이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이제 구글링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도메인 지식과 그리고 제가 원하는 데이터 이 두 부분이 맞물리지 않아서 생기는 해프닝이므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공모전을 좀 많이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일단 한번
도전해보고 점점 쌓이는 이제 경험이 증가하게 되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공모전에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외부 데이터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이 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노력이 좀 덜 들어간다. 이것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머리 아픈 점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메인 지식을 사용해서, 이제 분석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맞지 않아서 좀 난항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인 구글링입니다. 여러 가지 좀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구글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실제 저희 BDA 과제에서 누군가가 Q&A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좀 가져온 상태고 여기서 코딩에 있어서 지금은 코딩에 있어서지만은 나중에는 다 비슷합니다. 그 분석 과제에서 제 판다스나 넘파이 사용하실 때 이렇게 뭐 타입 에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에러 다 비슷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대로 쳐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입 에러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네, 보이시죠? 이거 그대로 뭐 구글 창에 치시고 네, 보시게 되면은 다행히도 여기 블로그에서는 tuple 데이터는 특징은 추가나 수정 삭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뭐가 문제였냐? tuple 데이터를 변경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생긴 에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오류 메시지 구글링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류 메시지를 구글링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보통 이제 버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판다스나 뭐 다른 넘파이 아니면 모델링 같은 거 생각해 보신다면은 필요한 이제 파라미터를 넣지 않았다던가 혹은 연속형 데이터, 분류형 데이터를 헷갈려서 잘못 코딩을 했다던가 그 문제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걸 치신다고 하셔도 대부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지식도 좀 쌓으시고 이제 분석 지식도 분석 지식으로 하면은 넘파이, 판다스가 되겠죠. 네. 그 지식 쌓게 되신다면은 나중에는 코딩 구글링 따로 하실 필요 없으시고 GPT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PT 사용하시고 프롬프트 입력하신 다음에 그 만드신 이제 결과값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시고 네, 코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딩 구글링으로 이제 코딩 지식도 함께 쌓으면서 판다스 넘파이 지식도 쌓으시고 네, 모델링 지식까지 완벽하게 쌓으신 다음에 GPT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ED 구글링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변동성 예측 챌린지라는 공모전 주제로 좀 가져왔는데요. 제공 데이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거래 팁 데이터. 이것은 이제 뭐 거의 마이크로 세컨드당 이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뭐 누가 가격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이게 구매자인가 판매자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있네요. 네. 그런 데이터 중에서 이게 1시간 단위로 집계라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해당 공모전에서 가이드라를 주셨는데 여기서 집계 데이터로 만드는 함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함수로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은 오픈, 하이, 로우, 볼륨, 클로즈 5개의 값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EDA를 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막막하죠.
이게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당연히 아니겠고, 참고로 저랑 같이 이제 좀 공모전에 같이 참가하신 분들께서도 비트코인과는 좀 무관한 전공생이었기 때문에 해당 이제 주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랑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좀 일부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트코인 변동성지 예측 챌린지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머신러닝을 바꾸고 그리고 코인 가격 예측이라는 키워드로 잡아서 네, 인터넷에 검색을 하였습니다. 내리시다 보면은 또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위한 알트코인 가격 예측 성과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논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논문이 한 뭐 24장 정도 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논문도 많이 읽어봐야 했었고 좀 한 5개, 6개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논문 읽으실 때 해외 논문 경우에 다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AI 잘 나와 있죠. 네, 요약도 잘 해주시고 그런 거 이용하시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파악하시면서 간략하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서 읽다 보니까 추세 지표란 키워드가 잡혔습니다. 추세 지표는 가격의 추세를 파악하여 추세의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인 것을 가정하며 라는 말을 보고 추세 지표가 가격 예측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제 저희가 공모전에서 쓴 PPT 자료 중에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주가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꾸로 했죠. 네, 다른 거 많이 참고한 상태에서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필요한 추세 지표에 필요한 이게 아마 DMI 지표였을 거예요. DMI 지표를 그래프화 시켜서 이게 뭐 냉각 상태가 일어나는지 과열 상태가 일어나는지 그걸 또 적용해 보고 실제로 일어나네. 그럼 이 가설을 채택해서 강한 추세는 방향 전환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넣게 되었고 발표하게 보면은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인사이트까지 얻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이게 조금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전공생이고 비트코인 관련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설을 쉽게 세울 수 있지만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인사이트 얻은 거를 꼼꼼히 확인해서 저희가 답변 다 할 수 있게 준비는 해야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 알고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찾아보시는 거 진짜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진행해서 말씀드렸더니 네, 굉장히 플로우가 깔끔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대회 우수도 받게 되었고 네. 다음은 분석 모델 선정입니다. 분석 모델 선정 같은 경우에는 네, 구글링을 할 필요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배우시는 제가 알기로 아마 여기 중간반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선형행위 모델 또 뭐 KNL 그 정도가 뭐 배웠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델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는 어떤 모델이 가장 좋다더라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실험을 많이 해봐야 흔히 CRC라고 하죠.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유형을 확인한 상태에서 구글링 하셔도 좋긴 한데 그게 꼭 여러분들의 모델에
무조건 높아진다 이런 거는 보장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저는 다음과 같은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AutoML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사이킨런 이제 다들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사이킨런에서 보통 이제 분석 모델 선정해가지고 실험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AutoML 같은 경우에는 다른 API이지만은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짧은 코드에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특징이죠. 해당 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다음 특강 때 한번 해볼 예정이 있습니다.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에 설문조사 할 때 잠깐 어, 주관식으로 좀 넣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ML 과연 좀 많이 쓰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이제 데이콘에서 가져온 초전도체 인계온도 예측 AI 해커톤에 어, 여기서 이 대회에 가져온 베이스라인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랜덤 포레스트와 그리디언트 부스팅을 사용했는데요. K폴드 있고 앙사블까지 시도했네요. 이 두 가지 모델을 합쳐가지고 가정 평균을 낸 게 바로 베이스라인입니다. 이거 이름만 들어도 그냥 기본 모델이 뭔가 MA 값이 낮을 것 같죠. 하지만 1위는 과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빗 1위가 AutoML이 나왔고요. AutoML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ML은 이제 다양한 모델들을 한 번에 짧은 코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델, compare 모델, 이거 한 줄로 여러 가지 RF, LR, 그리고 XGBoost, CatBoost, Lite BGB에 부스트 모델도 들어가 있고, 트리 모델도 들어가 있어. SVM도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한 번에 이 코드 한 줄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F1 스코어로 서툴해달라. 그러니까 F1 스코어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달라. 라는 친절한 기능까지 되어 있고, 폴드 3 보시면은 K 폴드랑 마찬가지로 좀 나눠서 밸리데이션 셋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F1 스코어 말고 정확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ACC 넣어서 그대로 실험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코드 실제로 어떻게 작성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한 코드가 바로 이 코드입니다. 슈퍼바이스 AutoML, import AutoML. AutoML에서 가져온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패키지 이제 모델링 할 때 모드는 컴피트,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 라이트 GB, XG 부스트, 캣 부스트, 부스트가 좀 많죠? 양상불려 보이고 그리고 리그레션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적어놨습니다. 위에 코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점수를 비교하는 코드고 이거는 하나로 합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드들을 한 번에 합쳐서 앙상블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모델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데이콘 아니면 객을 들어가 보시면은 트리 베이스가 된 이제 랜덤 포레스트 아니면 그리디언트 부스팅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부스트 모델 라이트 GBM도 있고 XG 부스트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들 섞어가지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코드로 1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모델 공부도 한 상태라면은 실제로 이런 거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좀 주의점이 있는데요. 해당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회에서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데이콘 혹은 캐글 아니면은 다른 대회 참가하실 때 제한 조건이 AutoML은 금지합니다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금지가 된다면 아예 사용을 못 하느냐? 좀 간접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선 모드 선정할 때 제가 실험을 많이 해보시라고 했죠. 사이키넌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모델 컴페어 한 것으로 그냥 뭐 이 뭐 우리 실험할 때 RF가 좋으니까 여기서 모델 컴페어에서 RF가 나왔죠. 그러면은 해당 대회에서 이거를 금지했지만 사이키넌에서는 RF가 금지가 아니잖아요. 네. 사이킨런에서 RF를 사용하시고 이거는 뭐가 가장 괜찮은 모델인지만 검색하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토 ML 오늘 이제 수업 특강 들으시고 좀 흥미가 생겼다고 하신다면은 직접 이제 검색해 보셔서 시작하셔도 좋고 만약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은 저희 설문조사에 잠깐 말씀드려 주시면은 어제 특강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측 매트릭스 이야기입니다. 네,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매트릭으로 네, 보통 사용을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MAE로 사용했죠. 하지만 저희 이번에 8기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수 수료자 기준을 충족하시려면 제 기억으로는 분석 리포트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측 매트릭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어떤 거 스택해야 베스트인가? 잘 갈피가 안 서잖아요. 그럴 때 구글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해보시면 됩니다. 회귀 분석을 할 때 어떤 매트릭이 있습니다. 분류 분석을 할 때 어떤 매트릭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매트릭이고 조금 더 자기 데이터에 맞는 더 정확한 데이터를 찾고 싶으시다면은 뭐 마크로 F1 이런 NMAE 이런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보셔서 자기 데이터에 알맞는 게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뭐 굳이 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좀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좀 다른 분들 거 좀 보시다가 느꼈는데 어 클래시피케이션 네 분류 문제를 풀 때 임밸런스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력값이 9고 그리고 false 값이 1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측 모델이 전부 true가 된다고 가정하게 된다면은 정확도는 90%가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그런 불균형 데이터는 F1 스코어나 아니면 리콜 값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만은 다른 분들 거 하실 때 그냥 뭐 무조건 accuracy 정확도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 꼭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좀 시간 걸리더라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공모전에 대해 좀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거 제 특강 오늘 들어보시고 데이콘과 캐글에 관심 많이 가지셨다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BDA 테크 연재가 될 예정입니다. BDA 테크에 저희 매달마다 저희 멘토단이 테크 뉴스를 올리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데이콘과 캐글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공모전 접근하실 때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좀 고심해서 만든 자료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운영진분께서 링크로 추가적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할 얘기가 네, 이것으로 끝이 났고요. 네, 원래 40분까지 해야 되죠? 오늘 30분 정도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부터 약 5분간 설문조사 그리고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핸드폰 드셔서 QR코드 찍어주시고 5분 동안 Q&A와 설문조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는 채팅으로다가 뭐 DM 주셔도 되고 혹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하실 때는 어,
웬만하면 주관식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이제 주제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이제 컨텐츠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분께서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한 파악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만약에 맞으셨다면은 다른 거 다음에는 이런 거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은 이런 강의 말고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거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 5월 달에도 이제 4월은 저희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 달 제외하고 5월에 추가적으로 특강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자료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로 말씀 안 드리셨는데 이제 해주셨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들어왔네요. 처음 소개하실 때 바텀업 방식으로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바텀업 방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규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서 1학년부터 4학년 과정까지 정규적으로 네, 학습을 완료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탑다운 방식. 저처럼 짧은 기간 내에 한 바퀴를 돌고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약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약 4일에 걸쳐서 파이썬을 배우고 분석 기술을 배우고 인사이트까지 도출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네, 한 달 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걸 완벽하게 깨우쳤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음, 공모전 도전하게 되면서 네, 무조건 어, 공모전을 완주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험을 쌓게 되면서 점점 성장해야겠다라고 방식을 접근했었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분명히 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통계 같은 부분 혹은 이제 모델링 뭐 해석 같은 부분이 좀 중간중간 지식이 좀 비게 되겠죠. 음, 거기서는 이제 인터넷 강의 여기서는 다루진 않았는데 헤이무크 사이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무크 사이트를 통해서 CS랑 이제 뭐 코딩도 조금씩 부충적으로 배웠고 또 통계도 기초 통계는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공모전으로 한 바퀴를 한 번 더 돌리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인터넷 강의 추가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다른 이제 전공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정규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당장 4학년이기도 하고 뭐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네, 뭐 취업하기가 너무 오래 걸려 같다고 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실 때 좀 각오를 많이 하셔야 되고 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5분이 되었고요. 네, 5분에 잠깐 Q&A를 받았었는데, 어, 아마 오늘 강의에서 뭐 인사이트를 좀 얻으신 분도 계실 거고,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제 강의 뭐 들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듣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은 이제 다른 이제 기기로 뭐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이제 멘토단한테 의견 전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번만 더 받을게요. 어,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질문을 먼저 정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을 선택하게 된 계기, 네. 저는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초반에, 중간부터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잘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러시아과고, 예,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전쟁이 났죠. 네. 저도 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였고, 굉장히 이제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어, 좀 여러 가지 특강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아남은 이제 적자 선조를 하면 어떤 걸 거쳐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도 많이 받아 그러다 보니까 IT 쪽을 들이게 되었고, 또 해당 제 AI 쪽이 제 흥미가 이끌어져. 네, 뭐 여러 가지 겹쳤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를 좀 느껴가지고 뭐 찾지 않았었던가 그런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네, 이메일 좀 통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강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